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 저도 좀 매매를 참여했었던 코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매매 복귀를 좀 살펴보면 아쉽게도 장 초반부터 잡진 못했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도 뭐 오전장, 뭐 장 초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요 오전 핫타임 때 슈팅이 멋지게 나왔을 때는 좀 매매를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틱으로 보시면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시고요. 이 썸네일 제목 보시면 요 하단에 절대 진입하지 않는 자리라고 나와 있죠. 그 자리가 오늘 코콤에서도 똑같이 나왔고 그리고 폭포수가 좋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쇼츠 영상으로도 좀 짧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확인하시고요. 이런 자리에서 오늘 좀 매매하신 분들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이전 고점을 좀 소화를 하려고 하다가 폭포수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타점을 좀 잡아 들어갔었습니다. 그 자리가 폭포수가 비록 나왔지만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라인이라든지 또 최근에 제가 레드불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 데이 트레이딩에서의 레드불 시그널을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가, 또 활용을 해보면 보다 좀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강의 때도 진행을 했었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지금 매매 복귀들 좀 보여드리면서 기존의 레드불 수강하신 분들 좀 공부해 보시라고 오늘도 좀 말씀드리면 이 코콤이라는 종목의 레드불 시그널을 좀 봤을 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주목할 만한 자리인 거죠. 요게 이제 급락한 다음에 마냥 잡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베팅했던 자리가 이러한 시그널, 이러한 캔들까지도 좀 흐름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또 뭐 마법 소통 라인을 좀 지키고 또 레드불 좀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을 좀 겪고 승량선 시그널을 돌파를 해주면서 이건 1분봉인데 3분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3분봉으로 보더라도 딱 시그널이 나옵니다. 딱 요 캔들을 좀 확인하고 보시면은 딱 좋은 거죠. 요 캔들을 딱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3분봉 상에서는 생명선을 지키면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틱으로 돌아가서 저는 그래서 뭐 요런 자리 슈팅이 나왔을 때 다 좀 팔고 정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결국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네요.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폭포수가 나오고 또 그 흐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틱이라든지 분봉이라든지 꼭 좀 매매 복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방에도 말씀드렸어요. 폭포수 나오고 나서 코콤이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종목이 대명에너지. 오늘 그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상발전소 뉴스가 나오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는데 오늘 제가 대명에너지랑 광명전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사실 코콤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이미 시세가 나왔었고 조정받은 다음에 자리를 잡고 들어갔고 슈팅이 나와가지고 좀 챙기고 이렇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코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보니까 코콤도 제 기억에는 뉴스가 있었어요. 뉴스가 그러니까 요 구간이에요. 자,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도 아마 최근에 한 달 이내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뉴스가 나오면 바로 급등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뉴스가 나오면 잘 가다가 뉴스가 나오면 막 흔들리다가 확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을 때 막 그러다가 뭐 이겨내고 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만약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이 뭐 상승 패턴에 따른 그 통계를 쌓아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대명에너지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뉴스 나오고 나서의 움직임들도 하나씩 좀 통계를 쌓고 다 틱이든 분봉이든 일봉이든 그 뉴스는 다 외우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아까 요거는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기존에 움직이던 추세라든지 이전에 중요한 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깨지 않아야 당연히 좋습니다. 깨는 종목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분봉 상황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분봉 상황에서는 뉴스가 요거에 나온 자리가 대명에너지가 뉴스가 12시 13분이니까 여기서 막 나왔겠네요. 그러면서 요거는 막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틱을 속도감 있는 종목은 틱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이 틱의 강점에 대해서 기본 특강 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시간대를 보시면 12시 13분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주가가 빠졌다가 이 들어 올렸던 이유가 뉴스가 나오면서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뉴스가 나오고 고점을 찍었다가 흔들리는데 뉴스가 나온 지점을 깨지 않았어요. 이것도 잘 보시면 그러니까 틱을 통해서도 한번 쌓아 보세요. 자, 대명에너지 뉴스가 나와서 보고 있다.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여기가 13분이고 14분, 14분 결국에 뭐 15분 뭐 소화를 하고 1분 안에 좀 소화를 하고 슈팅이 이어졌거든요. 이렇게 다 매매웃기를 해드렸어요. 빠르게. 대명에너지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은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자,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가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움직이다가 이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냥 밀렸어요. 뉴스가 나온 지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데 분명히 매매를 막 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일봉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일봉 상황은 나쁘지 않고 앞으로 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인데 어쨌든 오늘 뉴스가 나오고 나서 정말 반대죠. 대명에너지는 그 흐름을 좀 지키면서 이어졌고 요거는 뉴스가 나오고 그냥 바로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명전기는 뉴스는 아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광명전기 구경 중이다. 광명전기가 정적 VI가 발동이 됐어요. 2시 58분에 2시 58분에 일단은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좀 요 분봉으로 볼게요. 일단 오전에는 잠잠하다가 오후 들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다가 급등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좀 뭐 발전소라든지 뭐 요거 관련해서 가상 발전소인가요? 라고 제가 말을 하죠.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쭉 눌러주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저도 좀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뉴스가 없는데 이건 뉴스가 없었거든요. 뉴스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 0605 화면을 통해서 한번 빠르게 14시 57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5분간 하면 굉장히 더 빠를 것 같고요. 10분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적 활동이 됐습니다. 요건 기존에 움직이는 속도로 360분으로 해도요, 요거는 그 속도가 굉장히, 37분부터 2시 50, 굉장히 빨랐습니다. 360분은 너무 느린가?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본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아직 아시겠지만, 저는 기다리는 자리예요. 기다리는 자리. 매매를 하지 않는 자리. 그래서 한 2,450원까지 좀 돌파하는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좀 베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앞쪽에 좀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고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느리네요. 100분으로 한번 볼게요. 또 느리네요. 30분으로 볼게요. 자, 이제 너무 빠릅니다. 아무튼 굉장히 빠르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대명에너지 같은 흐름이 좀 줬으면 저도 좀 매매를 해봤을 수도 있는데 요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몇 초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네, 10초. 거의 뭐 그죠?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고 제가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 괜히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 매매 안 하는 자리에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시간대가 요 3시 2분이에요. 그러니까 틱으로 볼게요. 틱으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정적 발동 이후에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고점 영역대에 있죠. 요런 자리는 제가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자리. 네. 그런데 거래가 됩니다. 누군가 막 사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도 체결도 되고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광명전기는 뭐가 나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영역이라 패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가상 발전소 같긴 한데 재료는 그런데 보이는데 문제는 차트 흐름이 제가 싫어하는 흐름, 매매 안 하는 흐름 패턴이다. 어제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이 필 옵틱스 기억나세요? 필 옵틱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승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이 틱 차트의 흐름이 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광명경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급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의 이런 틱 흐름 매매를 안 해야 되는 자리예요. 통계를 쌓아보면. 그런데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산단 말이에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고점 대비 해가지고 7% 이상 시간에서도 3% 빠졌습니다. 물론 또 내일 이렇게 뉴스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일봉 상황은 기준봉이 생겼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를 통해서 손실을 안 봤으면 이게 아니라 아는 것만 하자. 그리고 분명히 주목해야 될 자리도 있지만 경계를 해야 될, 조심해야 될 위험한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오늘 강연 정기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요 교육방 보셨나요?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도 마지막에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교육방에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드렸고 저도 좀 베팅을 했다가 좀 챙기고 나왔었는데 시간 내에서 6% 상승을 했네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레드불 맥점 자리인데 요게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레드불 시그널도 좀 나오는 자리구나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가를 좀 돌파하려는 모습들이 나왔고 결국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저는 요 밑에서 좀 봐가지고 요 슈팅이 줄 때 나왔는데 일단 시간에서 6%나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 차트는 저는 힐링이 가장 좋아요. 최근에 좀 좋았고, 그렇죠. 히림도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 히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히림, 5일선, 내일, 음봉 먹는지, 요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내일 한번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1위부터 20위까지 보고 그냥 오늘 마칠게요. 목표는 20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자, 코콤. 이제 카운터텍, 이게 시간에서 좀 풀렸습니다. 카운터텍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내일 좀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내일이 단기 고점이 만들 가능성이 크다. 카운터텍 관점에서 앞으로 내일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세를 주다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받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지만 갑자기 정말 또 무인항공기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거나 속보 기사가 나온다거나 하면 다 모든 걸 무시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겠죠. 자, 코콤. 그리고 오늘 상 칠 뻔했던 대명에너지와 신재생 관련해가지고 하나솔루션 우선주도 오늘 급등을 했었고, 요거는 또 레드불 자리고 계속해서 레드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이제 6% 상승을 했고요. 기존의 좀 차트 흐름은 좀 깨져 있었는데 어떻게 좀 살려내는지 보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정도 보고, 제이스티나는 사절단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오늘 결국에 한 고점대에서 거래대금 때문에 레드불 검색계는 한 고점대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좀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고 넘어갈게요. MD스테크도 최근에 미스터블루, 또 그랬죠. 이 권리락 이후에 조정을 좀 음봉 조정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좀 힘찬 힘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MD 스테이크도 제가 중간중간 매매를 했는데 아무튼 카운터텍 관점에서 역시 시세를 주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조정받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보고요. 이게 순서가 계속 바뀌네요. 디어요 오늘 가장 아쉬운 종목입니다. 오늘 장 전에 단독 기사라든지 관련된 뉴스가 있었던 종목이고 슈팅이 나왔던 종목이죠. 누리플렉스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앞서 좀 설명드렸던 광명전기라든지 그리고 대명에너지라든지 요쪽들 계속 한번 체크, 조정 나오더라도 기준봉이 생겼기 때문에, 이상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게 로봇이었나요? 로봇 나왔으니까 요거 다들 보고 계셨겠죠? 레인보우. 요것도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5일선 그냥 5일선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5일선이 깨지면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5일선 깨지면 뭐 생명선 이제 만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뭐 전혀 보질 못했고요. BT9도 오늘 슈팅이 좀 나왔었고 조정 나오더라도 한 요정도 앞으로 좀 조정 눌림 주더라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영역대가 되겠죠. 이지 수소 쪽에도 뭔가 오늘 이지라는 종목은 수소 트럭이었나요? 뭐였죠? 뭐 수소차 사업 재편인데 수소 관련해서 두산퓨얼셀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네요. 시세를 줬다가 생명선을 쭉 밀려났다가 지금 돌파를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간다면 레드불 나올 수 있는 또 자리에 있죠. 나오는지 만약에 수소 쪽에 움직이면 두산퓨얼셀 2 라든지 네, 뭐 평화홀딩스도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영화테크도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반응들이 수소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명선을 돌파를 했고 뭐 오일선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벗어나기 전까지 수소 쪽도 한번 네, 관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지텍 요것도 오전에 매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브리지텍도 쓰다가 조정을 받았고요. 뭐 넘어갈게요. 시간에서 보니까 셀바스 AI, 그러니까 음성인식 뭐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셀바스 AI가 5.21% 올랐네요. 브리지텍도 뭐 같은 삼진이라든지 뭐 시간이 뭐 이거 라운시키고도 3.99% 올랐네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좀 아쉬운 모습이고 브리지텍, 솔트룩스, 마인즈랩 좋은 종목은 뭐 많아요. 넘어갈게요. 한미글로벌 종목은 네, 뭐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고 이전에 영상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바로 움직여줘야 좋고 소니드는 뭐 바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또 매매를 해 볼 거고요. 조정이 나온다면 요 이전에 이런 자리라든지 5일선을 올라올 5일선을 좀 지키는가를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엘컴텍, 뭐 BJ전자는 이제 금비라든지 뭐 오리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네, 뭐 이전에 저점 5일선 지키면서 좀 지는지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아쉽네요. 아쉬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예요. 어떤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좀 싸워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내는가 아니면 공략하다가도 어떻게든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가 그 영상을 제가 어제 찍었던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편집을 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못해서 수익을 보다가도 본 걸 다 까먹잖아요. 이렇게 매수를 하는 매수 대기 물량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매수 대기 물량이 있는 것도 신기하다.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니라 반등 중에 올라올 때 정리를 해야 될 때다. 주가라는 것은 급등을 하면 결국에는 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산을 하면 급등을 하면 주가와 이평선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